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모두 사망했군요. 영화에서 커트 러셀은 경비행기 레슨을 조금 받은 파일럿으로 나옵니다. What should I look for? The normal procedures, landing approach speeds. 지금 여승무원에게 비행기 매뉴얼을 찾아 그 안에서 이 비행기의 접근 속도와 착륙 속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Speeds. Okay, here it is. I got it. What does it say for final approach speeds? Final approach speeds. Okay. 그러자 여승무원은 매뉴얼을 찾아내 그 안에서 항공기 무게에 따른 접근 속도를 알려줍니다. Over 600,000 pounds, 150 knots. Under 400,000 pounds, 120 knots. 와, 잠깐만요. 우선 조종실 안에 있는 매뉴얼의 가지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정상 운영 절차가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승무원이 그걸 찾는다는 게 와. 그리고 비록 운 좋게 찾았다고 칩시다. 해당 비행기 기성 조종사들도 그렇게 쉽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Use power. 본인이 조종사라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조종사로서 흔히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320 조종사가 330을 탈 수 있나? 737을 타고 777로 옮겨간 조종사가 나중에 필요하면 737을 같이 탈 수도 있는지 등등.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아반떼를 타든 K7을 타든 G90을 타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비행기 면허증은 아쉽게도 그렇게 쉽게 이것저것 타게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종사들이 비행 면허를 취득하고도 왜 이 비행기 저 비행기를 몰 수가 없는지, 또 비행기를 갈아타게 될 때 왜 6개월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종사의 비행면허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엄밀히 말해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또는 특수차종 면허가 있잖아요. 민항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면허들을 간단히 짚어넘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인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종사의 길로 들어서려면 가장 먼저 취득해야 하는 면허가 바로 자가용 조종사 면허입니다. PPL. 나는 PPL 좀 안 들어오나? 이거는 경비행기를 일반 개인이 몰기 위한 면허인데요. 앞으로 나올 면허들도 그렇지만 건너뛸 수 없는 면허입니다.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계기 비행면장이라고 구름이나 안개 속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것도 한 3개월 소요. 다음은 사업용 조종사 면허라고 하는 Commercial Pilot License인데요. 쉽게 말해서 작은 비행기라도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소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역시 약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항 부기장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허 조건입니다. 한 가지 더, 통신면장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조종사들은 관제사들과 계속 교신을 하기 때문에 이 통신면장도 필수로 따야 하는 면장입니다. 자, 이제 일반인 홍길동 씨는 부기장이 될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네요. 그럼 이제 홍길동 씨가 부기장으로 비행을 바로 할 수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전환에 대한 얘기니까 홍길동 씨를 기종이 다양한 대형사에 입사시켜야겠죠. 국내 대형사인 K항공사에 들어가려면 비행을 조금 더 해서 100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자, 이제 길동 씨가 대형 항공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형 항공사에 입사한 길동 씨는 기종을 부여받기 전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훈련과 심사를 받게 되고, 기종을 부여받으면 비로소 기종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갈아타는 전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이제 제가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시간이 흘러 사업용 면허를 가지고 부기장으로 비행을 하던 홍길동 씨는 기장 승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종사로서 가장 어려운 관문을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면허가 더 요구가 되는데 바로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라고 하는 ATPL 혹은 ATR이라고 부르는 면허입니다. 우리말로 운송용 조종사 면허라고 하죠. 이 면허가 있어야만 길동 씨는 기장 승격 훈련에 입고할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반인 홍길동씨 드디어 737의 기장이 되셨습니다. 통상 기종이 다양한 대형사에서는 소형기 부기장 그리고 대형기 부기장을 거쳐 소형기의 기장이 되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대형기 기장으로 최종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종 전환교육 대상자가 되면 우선 지상학술교육이 시작됩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출근하면서 약 한 달 정도 지상교육을 받게 되죠. 이 교육이 끝나면 모의비행장치라고 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먼저 FTD라고 하는 모션이 없는 모의비행장치에서 약 2주간 각종 절차 등을 익히고 통과를 하게 되면 길동씨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와 매우 비슷한 Full Flight Simulator로 옮겨 타서 약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자동차에는 없는 기종에 대한 면허를 딸 차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반떼 면허, 소나타 면허, 그랜저 면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비행기는 기종에 대한 라이센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Aircraft Type Rat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간혹 고참 기장들이 자랑하듯이 난 레이팅이 이 6개나 있지. 참고로 저 JK는 MD-80, 보잉 737, 330, 보잉 787 이렇게 4개의 레이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종면허까지 취득한 홍길동씨는 전환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비행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Operations Experience, 줄여서 흔히 OE라고 합니다. 실제 승객이 타는 비행기에서 홍길동 기장은 기장 자리인 왼쪽에, 원래 부기장이 앉는 오른쪽 자리에는 홍길동 기장을 교육시킬 교관 기장이 앉게 되죠. 조종사에 따라 회사에 따라 횟수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보통 최소 12번에서 많게는 40번 정도까지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타면서 교육을 맡았던 교관 기장이 홍길동 기장 이제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됐군 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심사 추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 이 추천을 제때 받지 못해서 훈련 기간이 연장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홍길동 기장은 교관으로부터 심사 추천도 받았고 국토교통부 심사관 탑승하에 최종 비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나면 약 일주일 후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내게 되죠. 이제야 비로소 홍길동 기장은 새로운 기종에서 기장으로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환 과정은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그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중국의 모 항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원래 기장으로 타고 있던 동일한 기종인 330으로 회사만 바뀌는 상황인데 훈련 기간이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조종사들이 왜 이 기종, 저 기종을 마음대로 탈 수 없으며 왜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 댓글로 좀 설명이 필요한 건 나중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캡틴 제이키입니다.